안녕하십니까. 공간과 시간의 인식론 32번째 강의를 시작합니다. 저는 경북대학교 철학과의 문장수입니다. 본 연구는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을 밝힙니다. 이번 강의의 전체 구조와 방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제1부에서는 전통적 시공간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다루고 제2부와 제3부에서는 각각 특수상대성 이론과 일반 상대성 이론을 심도 있게 다룰 예정입니다. 마지막 제4부에서는 상대론적 시공간에 대한 존재인식론적 해석을 통해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제3부 일반 상대성 이론의 전체 구조입니다. 고전 역학의 위기와 로런츠 불변성에서 시작해 아인슈타인의 등가 원리, 내재적 기하학의 인식론적 해방, 계량 텐서와 측지선 방정식, 그리고 리만 곡률 텐서에 이르기까지 핵심적인 개념들을 차례로 학습합니다. 이어서 9장부터 16장까지는 텐서 축약과 에너지 운동량 텐서, 비앙키 항등식과 장 방정식, 뉴턴 한계와 우주상수, 그리고 슈바르츠 실트회와 현대적 검증 수단인 중력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제3장, 내재적 기하학의 인식론적 해방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특히 가우스 기하학의 패러다임이 외재성에서 내재성으로 어떻게 전환되었는지 그 수학적 정의와 철학적 의의를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외재적 기하학의 정의입니다. 이는 초월적 관찰자의 시선에서 대상을 바라보는 방식입니다. 공면을 더 높은 차원, 예를 들어 3차원 공간에 매립된 대상으로 간주하고 외부에서 그 형태를 파악합니다. 공간 밖으로 나가 전체를 조망해야만 성질을 선언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반면 내재적 기하학은 실존적 주체의 시선입니다. 외부 차원을 가정하지 않고 공간 내부의 거리와 각도 측정만으로 성질을 규정합니다. 마치 공간에 갇힌 존재가 자신의 측정 도구가 어떻게 비틀리는지를 관찰하여 무대의 기하학을 스스로 재구성하는 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의 전환은 1820년대 하노버 공국 측량 과정에서 구체화되었습니다. 가우스는 실용적인 오차와의 사투 속에서 하늘로 날아오르지 않고도 땅 위에서의 측정만으로 지구의 곡률을 알아낼 수학적 방법을 고안하게 되었습니다. 외재적 곡률의 핵심은 주곡률 K1과 K2입니다. 이는 곡면 위의 한 점에서 수직인 평면으로 자른 단면, 곡선의 곡률을 의미합니다. 가장 가파르게 휘어진 K1과 가장 완만하게 휘어진 K2는 항상 서로 직각을 이룹니다. 이 외재적 관점에서 가우스 곡률 K는 단순히 두 주곡률의 곱, 즉 K는 기원 곱하기 T2로 정의됩니다. 외부 3차원의 시선에서 바라본 최종적인 결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세 가지 실증 모델을 통해 외재적 곡률을 구체화해 보겠습니다. 원기둥, 구, 그리고 말한장 표면이 각각 두 주곡률의 결산 결과로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가우스 곡률을 계산하는 대전제 공식은 최대 주곡률 기원과 최소 주곡률 기투의 곱입니다. 이 단순한 연산이 곡면의 기하학적 본질을 결정합니다. 원기둥의 경우를 볼까요? 둥글게 감싸는 방향의 곡률은 1분의 R이지만 세로 방향은 직선이므로 0입니다. 결과적으로 곡률 K는 0이 됩니다. 겉보기에는 휘어 보이지만 내대적으로는 평면과 다를 바 없는 구조입니다. 반면 구는 모든 방향에서 반지름 R로 대칭적입니다. 따라서 기원과 기투가 모두 R분의 1이 되어 가우스 곡률은 R제곱분의 1이라는 양의 값을 가집니다. 구는 모든 지점에서 중심을 향해 균일하게 휘어있는 타원형 구조입니다. 말한장 모양은 두 주곡률의 방향이 정반대입니다. 한쪽은 아래로 볼록하고 다른 한쪽은 위로 볼록하여 곡률이 서로 다른 부호를 가집니다. 그 곱인 가우스 곡률은 항상 음수가 되며 이를 쌍곡형 구조라고 부릅니다. 정리하자면 원기둥은 곡률이 0인 포물형, 구는 양수 곡률을 갖는 타원형, 말한장은 음수 곡률을 갖는 쌍곡형입니다. 이 표를 통해 세 모델의 대수적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재적 곡률 공식과 그 구체적 예시들을 다루는 세 번째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내재적 측정의 핵심인 E, F, G를 소개합니다. E는 휘어진 무대 위의 눈금을 물리적 거리로 매핑하는 환율 보정표와 같습니다. E는 가로, G는 세로의 눈금 보정치이며 F는 직교성이 깨진 정도를 나타내는 각도 뒤틀림 보정 수치입니다. 가우스는 오직 내부 정보인 E, F, G와 그 미분값들만을 사용하여 가우스 곡률 K를 도출해내는 브리오스키 형태의 공식을 정립했습니다. 외부 차원을 참조하지 않고도 곡률을 알아낼 수 있음을 수학적으로 증명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빼어난 정리로 불리는 테오레마 에그레기움입니다. 외부 차원에서의 계산과 내부 장보의 미분 수식이 정확히 일치한다는 결론이죠. 즉, 공간을 찢거나 늘리지 않는 한 구부리는 것만으로는 가우스 곡률 K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원통으로 말린 종이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외부에서는 분명 휘어 보이지만
그 위에 개미가 측정하는 내대적 거리와 각도 정보인 이 F, G에는 아무런 모순이 없습니다. 내재적으로는 평면과 완전히 동일한 공간인 셈입니다. 반면 구 위의 개미는 다릅니다. 평면을 찢지 않고는 구를 덮을 수 없죠. 구 위에서 삼각형을 그리면 내각의 합이 180도보다 커집니다. 중심부로 갈수록 눈금이 찌그러지는 내대적 모순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실제 휘어짐이 존재하는 공간임을 의미합니다. 이제 이러한 패러다임 전환이 가지는 역사적 의의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요약표를 보시면 원통은 외부 변형은 있지만 내재적 곡률은 평면과 같은 영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 구는 내재적 곡률이 양수인 진정한 휘어짐을 보여줍니다. 이 차이가 기하학의 운명을 바꾸었습니다. 첫 번째 역사적 의의는 유클리드 기하학의 해방입니다. 2000년간 절대 진리로 여겨졌던 평행선 공준이 하나의 선택지일 뿐임이 드러났습니다. 가우스의 이 내재적 접근은 후에 리만에 의해 n차원 다행체 기하학으로 찬란하게 확장됩니다. 두 번째 의의는 일반 상대성 이론의 주춧돌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우주가 휘어지기 위해 외부의 5차원이 필요하다는 가정을 배제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이 구조를 가져와 질량이 시공간의 매트릭을 비틀고 그것이 곧 중력이라는 물리학의 혁명을 완성했습니다. 기하학의 진화는 1827년 가우스의 2차원 내재적 곡률 정립에서 시작하여 1854년 리만의 n차원 다양체 확장, 그리고 1915년 아인슈타인의 물리적 중력 해석으로 이어집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시공간은 이제 4차원 다양체로 정의됩니다. 우주가 더 높은 차원으로 휘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공간 자체가 내재적 곡률을 가지고 있으며 중력은 그 기하학적 성질의 발현일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을 요약합니다. 내재적 기하학은 외부 도움 없이 내부 측정만으로 공간을 정의하며 상대성 이론은 이를 통해 우주를 기술합니다. 가우스의 발견은 지도의 한계를 수학적으로 규명하였고 이로써 현대 기하학의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